안녕하세요. 네. 일요일날 잘 쉬셨어요? 자, 오늘은 249쪽에 환지 방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사업은 자, 일단 종전의 토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 권리관계 변동 없이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이죠. 종전의 토지를 권리관계 변동 없이 자,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새로운 토지, 그 새로운 토지를 우리가 환지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서 권리관계가 그대로 어디로 환지로 새롭게 옮겨오는 것을 바로 우리가 환지 방식 그러고, 여기에 종전의 토지라는 것은 항상 어디를 말하냐면 전이나 답이나 임야 등,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구역 자체가 주로 어디예요? 전다, 임야, 무슨 과수원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지목이 권리하면 무슨 권? 권리하면 소유권. 소유권 변동 없이 그대로 새로운 토지 환지로 옮겨온다. 우리가 받을 때 뭘로? 대리로 받는 방식. 요걸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래요. 그러니까 전답 임야에서 사업에서 우리가 땅으로 그대로 주는데 지목을 뭘로? 대로 주는 방식. 이걸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자, 맨 처음에 무슨 계획을 만들고? 환지 계획을 만들고, 그 환지 계획이 무슨 처분하려고?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고, 자, 필요에 따라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환지가 아니라 환지 예정지. 예정지라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장기적일 때는 미리 권리를 주는 방법으로 뭐가 있다? 환지 예정지. 만약에 기간이 좀 짧게 끝날 것 같다. 그럼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기간이 장기적일 때 미리 권리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 하고, 자, 그러면 그거 별개 상관없이 또 무슨 처분? 환지 처분.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야만 환지 처분하는 건 아니에요.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은 임의적이라고 그래.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꼭 필수 과정은 무슨 계획 만들어서? 환지 계획 만들어서 그 환지 계획에 따라 무슨 처분한다? 환지 처분.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환지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무슨 처분하려고? 환지 처분. 자, 우리가 환지를 처분한다 그 말은 여기도 무슨 권이 이전?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환지 계획. 그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한다. 해서 오늘 여러분이 배울 게 요 세 가지 과정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환지 계획. 자, 그럼 환지 계획의 의의라고 하면 항상 무슨 처분하기 위해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지 계획은 뭐 공사는 계획이 아니라 환지 처분. 요걸 미리,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해주는 계획. 그걸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사람, 역시 누구? 시행자. 이때 여기서 시행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용 방식은 누구누구로? 공공민간. 무조건 환지 나오면 행정청, 비행정청. 자, 그때 작성했을 때 인가권자.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한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이렇게 먼저 나와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원칙이 아니라 항상 예외적 경우야. 원칙은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울산광역시에서는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구청장. 울산광역시는 구청장, 시나 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여러분 이제 공부가 좀 되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도시개발법은 인가권자, 지정권자 이게 전부 누구로 돼 있어요? 지정권자야. 지정권자. 유일하게 환지계획만 시장 등이야. 딱 외울 때 두 개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뭐 지정한다, 인가해준다, 무슨 권한은 전부 행정청 누구한테 있다? 지정권자야, 지정권자. 근데 무슨 계획만? 환지계획 하나만 누구한테 돼 있어? 시장 등. 딱 두 개밖에 외우실 게 없어.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되면 그렇게 외우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일부러 이거 인가권자 외우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나중에 공부 좀 되면 다 구분돼 있어. 무슨 법은 누구누구로,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리하시라는 이야기야. 오늘 내가 이렇게 보기 드렸어. 많이 외워봤자 필요 없어. 딱 두 개로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이 법에서 행정청 이름 나오면 전부 누구? 지정권자. 그런데 환지계획 인가권에 대해서만 누구다? 시장 등이다. 딱 두 개 구분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죠. 문제 자체가. 자, 그래서 문제가 인가권자나 또는 허가권자가 요 맨 아래쪽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는 행정청끼리는 인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요게 맨 아래 사람이면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이 자 시행한다.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시도지사 안 받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럼 또 안 받아. 그러니까 행정청에서는 맨 아래쪽에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는 항상 행정청끼리는 받을 필요 없다예요. 그럼 행정청은 그냥 작성해서 본인이 바로 뭐한다? 결정하도록 해놨어.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해서 뭐한다? 결정한다 그래. 그럼 비행정청만 요 사람들에게 작성해서 뭐를 한다? 인가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인가 받는다. 그럼 어떤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는 작성해서 뭐 받는다? 인가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가나 결정 사실에 대해서 별도로 공고나 고시하는 규정이 없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시험 문제 나와. 원래 모든 절차는 인가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시한다, 공고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근데 유일하게 환지계획은 자 인가를 해도 뭐를 안 해? 공고나 고시를 안 해. 그럼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인가나 결정사실 써놨죠. 인가는 누구일 때? 비행정청은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았어도 뭐가 안 나와? 공고고시 안에. 자, 결정이란 행정청이 작성해서 뭐 했다? 결정했다. 그래도 공고고시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유일한 예외야 이게. 다른 법률이나 이 법 자체도 무조건 인가라는 용어가 나오면 뒤에가 뭐 나와? 공고, 고시, 알리는 행위가 꼭 나와야 되는데 환지계획은 없어. 이 환지계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나중에 무슨 처분이 돼야? 그렇지. 환지 처분이 돼야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인가 후에 공고고시 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많이 나와있죠. 이런 시험 문제가. 우리가 항상 공부하실 때 기억하셔야 돼. 인가 그러면 뭐 뒤에 뭐 나와야 돼? 알리는 행위가 꼭 있어야 돼. 알리는 행위가 뭐예요? 공고나 고시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인가에 한해서만큼 뭐가 없다? 공고고시하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시험 나와도 또 그게 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의 기준이 나오죠. 작성할 때 기준은 자 우선 원칙은 뭐를 지정하기 위해서?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지 처분하려면 뭐를 지정해 줘야 돼? 환지를 지정해 줘야 돼. 근데 지정하기 위해서 항목을 몇 개 적용? 7개 항목을 적용한다 이렇게 놨어요. 7개 항목을 적용하는 걸 무슨 주의라 한다? 절충주의라고 그래요. 자, 7개 항목 중에서 자, 앞에 3개 항목 그럼 무슨 주의? 면적주의. 자, 뒤에 4개 항목 나오면 평가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주의다 그러면 3개 항목만 나와야 되고 평가주의다 하면은 4개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7개 항목을 다 쓰겠다는 것은 그 2개를 합한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다 그래. 자, 그럼 3개 책에다 체크 한번 할까요? 3개 뭐예요? 위치, 지모, 면적.
그러니까 위치나 지목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면적주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4개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4개를 기준했다 그러면 평가주의야. 근데 우리나라 한지 계획 방식은 몇 개로? 7개를 적용하는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3개를 적용하면 무슨 주의? 면적. 4개를 적용하면 평가주의. 우리는 그걸 2개를 합했다고 해서 절충주의라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절충주의란 뭐를 안 하려고? 청산을 안 하기 위해서. 청산을 안 하려면 우리가 이제 수용할 때는 보상이라고 그래. 수용할 때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죠? 환지 방식 하는 거야. 보상 안 하려고. 근데 환지를 하다 보면 환지를 좀 더 받는 사람도 생기고 좀 덜 받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 또 여러분들이 자 대로변에 땅 갖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주택가 쪽에다 환지 받으면 여러분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대로변은 땅값이 비싸고 주택가는 땅값이 낮은데 그쪽에다 환지 주면 안 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만약에 시행자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한테 돈을 좀 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청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보상이라고 안 하고 돈을 주고받을 때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래? 청산. 자, 수용에서는 손실보상. 자, 환지 방식에 돈 주고받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청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차이점 알겠죠? 어차피 그 돈 주고 받을 수는 있지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적게 받았거나 더 받았거나 또는 땅값이 낮은 쪽으로 갔다든가 반대로 여러분이 자 주택가에 있는데 대로변에다 환지 해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지. 좋은데 그때 돈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야기야. 그냥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럴 때 뭐 한다? 청산이라. 그런데 그걸 안 하려면 7개 항목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환지의 이름을 무슨 환지라 한다? 적응환지라 그래.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환지를 받았을 때 이거를 무슨 환지? 적응환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적응환지 그럼 뭐가 필요 없다? 청산 필요 없다. 몇 개 항목 적용됐다? 7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원칙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하면 좋은데 모든 법률이 원칙대로는 안 돼 있어. 이렇게만 해갖고는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예외하고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예외라는 것은 환지 부지정. 원칙은 뭐였는데? 환지 지정인데 부지정, 환지 지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까 그럼 지정 안 해주면 뭐 나와? 돈 나와. 그게 뭐다? 청산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지는 지정은 하는데 7개 항목 그걸 적용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환지 지정은 맞는데 예외가 뭐야? 지정 안 하, 7개 항목 적용을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예외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원칙 예외라는 말은 요 2개가 들어가야 돼. 원칙은 뭐 하려고? 환지 지정 몇 개 항목? 7개 항목. 그런데 환지 지정 안 한다? 예외. 지정하는데 7개 항목 적용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래서 예외라고 그래. 그럼 예외일 때는 뭐가 발생한다? 청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항상 원칙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외에서 청산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외는 종류들이 몇 개 있냐면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죠 지금. 환지 부지정이니까. 두 번째는 과소토지. 과소토지 때문에 환지 부지정. 여기서 과소토지란 어떤 토지를 말하냐면 우리 건축법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있었죠. 주거지역 얼마?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이나 공업은 150, 녹지는 200. 그런 땅보다 적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 과소토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지정을 못 해주니까 환지 부지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세 번째는 증환지 또는 감환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좀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덜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일단 종류가 있고. 자, 네 번째가 입체환지라고 나오지. 입체환지. 그럼 입체라는 것은 평면의 반대죠. 우리 평면적 하면 건폐율 기억나죠? 입체적 하면 용적률. 용적률은 높이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체환지는 항상 높이 문제야. 그러면 땅이 위로 올라가요? 건물이 위로 올라가? 건물이. 나머지는 전부 땅으로 주는 환지인데 여기는 건물로 주는 환지야. 그래서 입체환지의 반대말은 뭐다?
평면 환지야.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자 예외적으로 원칙이든 예외든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무슨 환지 있다? 평면 환지. 다 기본적인 게 평면 환지인데 예외로 뭐도 있다? 입체 환지. 그게 작년도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환지계획 작성할 때 환지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뭐 있다? 평면 전부 땅으로 주는 환지가 있고 아니면 건물로 주는 입체 환지 해서 환지계 작성기는 많은 내용이 있어서 두 개로만 딱 구분하라 그러면 무슨 환지 평면 환지가 원칙, 입체 환지 예외적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체 환지도 있다. 자, 다섯 번째는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자 예외가 나온다. 공공시설 용지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기준 7개 항목 적용한다 안 한다. 7개 항목 적용을 안 한다. 무슨 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는. 두 번째 환지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예외야 이게. 공공시설 용지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나오죠. 채비지, 보류지. 자, 여기까지 해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의 예외 그럼 몇 가지? 6개예요. 자, 우선 큰 의미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이 6가지 중에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딱 한 번 있다고 그랬죠. 바로 1번. 1번은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 동의도 누구하고 누구? 소유자와 그 다음에 임차권자 등 두 사람의 동의를 다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소유자만 있으면 소유자, 임차권이 있으면 임차권의 동의도 모두 받아야만 자 환지 부지정이 된다. 그러면 2번부터 6번까지는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먼저 구분하셔야 돼. 동의 필요 없다. 그럼 동의 필요 없다 그 말은 시행자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시행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번부터 6번. 1번만큼은 여기가 문장 자체가 뭐가 동의에 아니라 써졌으니까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하고 신청의 차이는 뭔가 볼게요. 신청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방식이야. 여러분 스스로 나 환지 안 받겠다고 신청하는 방법. 이해됐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가 전답 임야니까 전부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농사 짓는 사람한테 대지 조금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대지 안 받고 그냥 안 받을 테니까 뭘로 주라? 돈 주란 이야기야. 그럼 돈 받아서 뭐 하려고? 다시 땅 사서 농사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청. 근데 이거는 동일한 시행자가 반대로 환지 지정 안 할 테니까 사인 좀 해달라 그런 거지. 그때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뭐야? 동일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방법. 이거는 타이야 타이.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동의해 주는 방식이야. 그래서 그 경우가 한 번이고 나머지는 시행자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해. 그래서 자 시행자 동의 없다 그러면 시행자 뭐 한다?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이 1번에서 요 3번까지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청산 문제가 발생해. 청산 문제. 근데 입체 환지부터 요 채비지 보류지까지는 뭐가 필요 없다? 청산이 필요 없다야. 요걸 시험에서 반드시 구분 먼저 하셔야 돼. 여러분이 내용 하나씩 들어가서 출제된 경우는 거의 없어. 이렇게 큰 틀로 해서 문제를 찾게끔 해놨으니까 항상 동의 있느냐 없느냐, 청산 문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먼저 구분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럼 이때 이제 청산 이번 달에 배울게. 청산이 필요하다. 그럼 청산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야. 청산이 발생한 확정 시기는 바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야. 바로 이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 우리 지난번에 분양처분 배울 때 분양처분도 관리처분계획에서 관리처분에 전응한 대로 통지하고 고시했어. 그 고시일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돼야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도 환지처분 공고하고 무슨 날? 다음 날. 그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돈을 주고받는다. 그게 원칙이야. 자, 뭐냐면 증환지하고 감환지. 증환지, 감환지는 반드시 이 날짜가 청산이에요. 원칙이라고 하죠. 여기다 원칙. 그러면
원칙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뭐가 됐을 때 증환지 감환지가 됐을 때. 그럼 예외는 환지 계획 인가 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미리 주는 청산도 있다. 자, 환지계획 인가에서 환지처분 언제까지? 공고일까지. 다음 날은 아니고 공고일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니까 이보다는 먼저 주는 거죠. 미리 주는 청산금도 있다. 그럼 이렇게 주는 청산금은 뭐냐?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된 토지는 돈도 미리 줘. 어차피 땅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공사하기 전에 미리 주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야. 어차피 증환지 가만히 내가 환지를 받는 거고 받았으니까 받고 무슨 건이 내한테 와야 소유권이 내한테 와야 주고받는 거고 이건 어차피 내가 돈 안 받, 땅 안 받을 거거든. 안 받을 거니까 공사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 돈 주란 이야기야. 옛날에는 이게 예외가 없었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어차피 끝나지고 안 받을 사람 어떻게 하나? 미리 주란 이야기야. 그래서 시행자들한테 이제 이 권고사항이 된 거지. 그럼 자, 환지 부지정은 뭐 때문에 환지 부지정? 동의 등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나 무슨 토지? 과소 토지 때문에 환지가 부지정된 거. 저기 써진 거 1번, 2번.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미리 돈 줘. 미리 돈 준다. 자, 청산금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제는 청산이 4번이 나와. 실제로는 요게 1번, 2번, 3번, 4번이야. 근데 우리가 합해 준 거니까 요런 경우에만 뭐가 발생해? 청산. 그때도 돈 주는 시기가 원칙과 예외가 있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이 무슨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때 청산해야 되는 건 무슨 환지? 증환지, 감환지야.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인가 오늘 됐어. 인가되고 만약에 환지처분 공고가 내년 이맘때야. 그럼 1년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미리 주는 경우도 있어. 좀 착한 시행자는 어떻게 돼? 인가하고 바로 한 달 안에 줄 수도 있고 인가하고 한 6개월 있다 줄 수도 있지. 그러나 공사 끝나기 전에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어떤 경우? 환지 부지정 해서 두 가지 환지 부지정은 미리 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 동의나 신청은 이제 이해되셨어. 근데 문제가 2번과 3번은 원래 하나의 내용이야. 이게 토지 면적,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다 이렇게 말해. 면적 때문에 생긴 환지란 이야기야. 자, 면적이란 요게 바로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있었죠. 자, 주거지역 얼마? 60이야. 그 60을 고려한 한지야. 근데 60보다 조금 부족해. 그럼 뭐 해줘? 증환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60을 받아야 되는데 55를 받았어. 그럼 아무 쓸모없는 땅이거든. 이게 주거지역에서. 그럼 거기다 얼마? 5제곱미터를 시행자가 더해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는 거야. 아까 동의 없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5제곱미터 부족한 것은 시행자가 알아서 여러분한테 더해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증환지야. 그러면 증환을 5제곱미터 해주다 보니까 5제곱미터 우선 시행자가 갖고 있는 땅이 아닐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들이 감환지란 뭐냐면 내가 이제 500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500을. 그럼 500을 갖고 있는 5제곱미터 뛰어가도 아무 지장 없거든 이게. 그럴 때 많은 사람 뛰어서 여러분한테 줬단 이야기야. 그럼 이쪽 한 사람 뭐 됐어? 그러니까 증, 감환 동시에 발생해. 많은 사람 땅에서 조금 띄워주니까 증환이 돼. 띄워주다 보니까 이 사람 뭐야? 감환. 이래서 동시 문제야. 그래서 따로 써놓지 않고 항상 증감 같이 써놓은 거예요. 뜻하셨지? 그러니까 면적하면 우리가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런 지역별로 뭐가 필요해? 기준 면적이 필요해. 아까 말했던 과소토지 건드리는 면적.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부족하면 더해주고 자, 너 많은 땅에서 뺏겼으니까 감환지가 돼. 근데 이 과소토지는 뭐냐면 주거지역에 60이 필요한데 20밖에 못 받아. 그럼 20밖에 못 너무 적잖아 이게. 너무 적다 그 말은 뭐를 못 해줘? 증환을 못 해줘. 그러니까 과소토지란 뭐를 못 해주는? 증환지를 못 해주는 너무 작은 토지란 얘기야. 조금 부족한 것도 과소토지야. 자, 주거지역이 55 그것도 무슨 토지? 과소토지. 50도 과소토지. 20도 과소토지야. 근데 조금 부족한 건 뭐 해줘? 증환. 근데 너무 작은 건 증환을 해줘 못 해줘? 못 해줘. 그때는 할 수 없이 너무 적은 토지니까 환지 지정 안 하겠다 하고 지정을 하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이거 그림 안 그릴 테니까 보고 오시라는 거 보고 오셨어? 뭐 공부 잘했으니까 안 봐도 되지 뭐. 그죠?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봐?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정환지, 감환지를 구분할 때 정환지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내가 55밖에 없는데 5제곱미터 받았어. 5를 더 받은 게 부당이득이야. 자, 반대로 감환지는 손실보상이죠. 법률에 의해서 지금 뺏긴 거거든. 시행자가 그냥 뺏어간 게 법률에 의해서 지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줘? 손실보상.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중에 끝에 가서 정환지는 무슨 성격이 있느냐? 그 말은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 반환금의 성격이 있다고 그래. 자, 감환지는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도 말해. 이 단어만 잘 구분하시면 돼. 정환지 뭐다? 부당이득, 감환지는 손실보상. 이렇게 하면 해결되셨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 안 해도 요 정도만 찾아내시면 돼. 특히 1번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임차권이 있으면 뭐도 필요하다? 동의 필요하다. 그것만 시험에서 혼동하지 않으시면 돼. 여기는 임차권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하는 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책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할게 볼 테요. 자, 여러분 책의 249쪽에 맨 아래쪽 환지계획 작성 기준에서 원칙하면, 자,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에 대해서 위치, 지목, 면적, 세계 무슨 주의? 면적주의. 토지의 수리, 이용 상황, 환경, 평가주의. 그런 7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라. 그래야 뭐가 없다? 청산이 없고, 이런 환지를 무슨 환지? 적응 환지라 한다. 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작성 기준의 특례, 환지 부지정. 거기서 A번에 나오는 환지 부지정은 바로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야. 그래서 그 가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하거나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지금 신청해서 스스로, 아니면 동의를 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게 환지 부지정이 됐다는 이야기야.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유일하게 동의가 필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아직 박스는 보실 필요 없고 박스 밑에 이제 나를 배울 거예요. 지난번에는 가까지 하고 끝났죠. 자, 나는 사용 수익의 정지란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날부터 당해 토지나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뭐한다? 정지시킬 수 있다. 왜 정지시킬 수 있다? 요거잖아, 이거. 환지 부지정은 뭐 받았으니까? 미리 돈 받았어. 돈 받았으니까 돈 받고 계속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정지시킨다는 이야기야. 그냥 뜻없이 외우시면 안 돼. 무조건 사용수익 정지시킨다가 아니라 환지 부지정 토지는 뭐 받았어? 청산금 받았어. 청산금. 청산금 또 여러분 돈까지 받고 계속 사용 수익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다? 정지시키겠다. 아무 땅이나 정지시키는 게 아니야.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무슨 토지? 환지 부지정 토지란 이야기야. 그것만 정지시키는 거지 아무 때나 정지시키면 안 돼. 왜 정지시킬 수 있다? 청산금 줬으니까. 너 돈 받았으니까 정지시키겠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지? 자, 그럼 정지시킬 때 기간은 자, 다 해보면 자, 며칠 30일 이상의 기간은 두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냥 오늘 통지하고 너 나가 그럴 수는 없거든. 한 30일 정도 기회는 줘야 돼. 자, 다시 정리하면 환지 부지정 토지는 자, 항상 환지계획 인가만 돼도 뭐를 받게 돼? 청산금을 받게 돼. 청산금을 받게 되니까 그 땅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시행자가 정지시켜.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며칠 이상?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오른쪽 정환지, 감환지,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의 처분 나와 있어. 그때 항상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토지? 과소토지야. 과소토지.
그래서 가의 증환지 감환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뭐해? 증가. 그럴 때를 증환지. 또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뭐한다? 감소하게 돼. 그때를 감환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를 보면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아예 환지 대상에 뭐한다? 제외돼. 그러니까 너무 작은 토지, 즉 뭐를 할 수 없는 증환을 할 수 없을 거야. 증환을 할 수 없는 작은 토지는 그냥 환지 부지정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 직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직권보다는 과소토지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돼. 직권은 뭐를 직권으로 한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타이틀을 붙일 때는 과소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게 더 좋은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을 동의 없이 있다 해서 뭐라고 불러? 직권이다. 이렇게 좀 부르지. 직권 환지 부지정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이 맞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나를 볼까요? 그때 과소토지의 기준이란 과소토지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건축법 대지분할 제한을 말해. 건축법 대지분할 제한. 그 따로 써주지 않으래도 우리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런 면적을 말하는 거야.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해. 그럼 규약이고 정관이고 시행 규정이 뭐예요, 이게? 시행자가 누구냐 그 말이지. 시행자가 조합이면 뭐로 정해? 정관으로. 소유자이면 규약으로. 공공시행자면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거지역 60이라고 꼭 60으로 정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야. 60을 기준해서 시행자가 소유자야. 그럼 뭐해서? 규약에서 우리는 100으로 하겠다. 그럼 100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어요? 상업공업은 150이다. 근데 우리 신도시 만들니까 200으로 하겠다. 그럼 200으로 정해진다는 이야기야. 기준 알으셨지?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법의 대지분할 제한 면적을 기준해. 그놈에 따라서 시행자가 소유자면 뭐로? 규약으로. 조합이면 정관으로. 공공시행자면 시행규정으로 그걸 따로 정할 수 있게 해놨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꼭 우리 그러니까 건축법 그대로 쓰는 거 아니야. 그놈을 기준해서 올리거나 뭐 내리진 않겠지. 신도시만 해가 올려서 좀 넓게 주는 방식으로 쓰겠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체환지. 자, 입체환지는 딱 요놈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자, 우리 입체환지란 첫째 왜 입체환지를 하느냐. 일단 무슨 토지가 있으니까 과소토지가 있어. 그 과소토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 안 하려고? 청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과소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환지 부지정해서 뭐 해야 돼? 청산. 근데 그걸 청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과소토지가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과소토지가 100개, 1000개 나오면 돈 주고 받는 게 오히려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안 하기 위해서 입체환지 요건. 첫째, 사업에 뭐라고 나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다. 그 말이 무슨 토지가 있어서? 과소토지가 있어서 말 그대로 뭐 안 하려고? 청산 안 하려고. 그게 바로 원활한 시행이야. 만약에 과소토지 맨 돈 주는 거 매달리면 사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뭐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 요거에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그럼 신청하라는 걸 처음부터 신청하는 건 아니겠죠. 시행자가 날짜 정해주겠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과소토지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 통지를 해. 통지할 때 지금 뭐라고 통지? 내가 건물 지어서 줄게 그런 거지. 건물 지어서 줄 테니까 오케이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럴 때 하고 싶은 사람 뭐 하라? 신청하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날짜 안에 신청해 주면 돼. 그럼 신청해 주면 시행자가 문장 그대로 거기다 뭐를 건축해? 건축물 건축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에서 그 건축물의 일부에다 무슨 권 주고?
구분 소유권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 무슨 지분? 공유 지분을 주면 돼. 요걸 부여하게 되면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돈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뭘로? 권리를 받게 돼. 그럼 훨씬 여러분도 이득이고, 시행자도 우리 건물 짓는 거 간단하죠? 간단해. 그래서 띄어서 주면 돼. 그러니까 시행자가 건물 지어놓고, 자, 이렇게 쪼갠 다음에 너 이거 A 가져, 너 이거 B 가져, 요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야. 그러면 가소토지 소유 가만히 있다 뭘로 받으면 돼? 건물 받으면 돼. 그럼 하나의 건물 지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도 한꺼번에 해결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줄 때 이 건축물은 뭐가 되냐면 아파트도 될 수 있고 뭐도 돼? 상가도 돼.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서 줄 수도 있고 상가 건물 몽땅 지어서 어떻게 쪼개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과소토지 소유자들도 좋고 시행자들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다? 입체완지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에 가면 입체완지는 일단 요걸 찾아내신 뭐 요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무슨 토지? 과소토지 청산 안 하려고 요런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까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새로운 거 좀 배울게요.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뭐 받았어? 신청. 동의 아니야? 신청하고 동의는 전혀 다르죠. 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토지에 뭐를 부여한다?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토지나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역시 규약 등으로 신청 대상에서 뭐 하는 경우야? 제외돼. 여러분 신청하고 싶어도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 문장 그 밑에 박스 1번에 보면 입체완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무슨가에 자 거기다만 밑줄 권리가액이 그 가로는 빼고 권리가액이 한 줄 건너뛰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 얼마?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시켜. 그러니까 다른 건 빼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권리가액하고 공급가격 얼마? 100분의 70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 다른 문장은 바꾸진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 끝나면 자세하게 알더라도 일단 문제 풀 때는 자 우리가 입체완지는 누구나 신청하는 건 아니야. 신청해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야. 얼마로? 100분의 70 이하로 돼 있어. 그러면 신청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가 돼. 그런데 이제 2번에 보면 그 일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의 동그라미 뭐를 소유? 주택을 소유했어. 그러니까 우리 전답임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를 갖고 있어? 주택을 소유한 경우야. 이런 소유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뭐한다? 입체완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개념은 전답임야 쪽인데 우리 전답임야라고 해서 거기에 건물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건물 중에 뭐를 갖고 있으면 주택을 갖고 있어. 주택을 처음부터. 그러면 권리가액에 상관없이 뭐한다? 입체완지 신청 받아줄 수 있다예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자, 통지 및 공고 그 신청 기간하고 라까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요. 입체완지의 경우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 내용, 환지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 그 다음 줄 끝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다 뭐한다? 공고한다. 그러니까 문장 줄이면 시행자들은 입체완지 하려면 소유자에게 무슨 기간 등을 정해서 뭐한다?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면 돼. 그때 다 해보면 입체완지 신청 기간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고 20일 연장할 수 있어.
그리고 네 번째, 그 입치환지 받으려는 소유자는 그 환지 신청 기간 내에 자, 끝 문장 시행자에게 뭐 신청해? 환지 신청해. 그러면 거기 여러분 책에다 이렇게 나, 다, 라라고 돼 있죠 지금. 요거 묶어서 우리 정비사업에서 분양 신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기억나요? 그 지난주 우리 요거 배울 때 분양하면 자, 시행자가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신문에 공고한다. 그때 날짜 분양 신청 기간 무슨 날로? 통지한 날로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연장한다. 그 기간 안에 분양 신청한다. 똑같이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묶어놓고 정비사 뭐하고 같아? 분양 신청하는 과정하고 똑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입치환지 신청도 분양 신청과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 알면 그냥 바로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입치환지 신청한다. 자, 우리 정비사 분양 신청한다. 먼저 시행자가 우리 소유자에게 뭐 해줘? 통지해줘. 신문에 그리고 뭐해? 공고해. 그럼 그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로 기간을 정해. 필요하면 20일 연장. 그럼 여러분들 그 기간 안에 분양 신청, 입치환지 신청 이러면 되는 거야. 이제 오늘로 다음 저기까지 정리하시라는 이야기야. 두 번 배웠잖아. 정비사업에서 배웠으니까 이쪽까지 두 번이 오늘까지 세 번이야 이제. 왜? 기억나는 거는 같아요 안 나? 아니 정비사 그때 내가 설명할 때 기억나 안 나? 나중에 나면 됐지. 그 정도지. 어? 그래 그냥 분양 신청하고 입치환지 신청하고 글자만 바꾸면 돼. 글자만 바꾸면 내용 똑같은 거야. 아예 안 배웠어도 오늘 것만 갖고도 배우겠네. 다음 시간에 요거 할 때 요놈하고 같다 그래서 자 분양 신청 입치환지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통지해?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통지해. 그 신문에다 광고 한번 내면 돼. 그때 광고 낼 때 보니까 날짜가 얼마로 돼 있어? 30일 이상 60일로 필요하면 얼마 연장? 20일. 그럼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무슨 신청? 분양 신청하든 입치환지 신청하든 하면 되잖아. 뭘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죠? 아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 저렇게 알려주면 아 저렇구나 그러는 거지. 머리 흔들흔들하면 빠져나가. 가만히 나 머리 놔둬. 그나마 몇 개 들어갔는데 오늘 또 쑥 나가려잖아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할 때 손 꽉 잡고 가셔야 돼. 푹 떨어지면 또 머리 쑥 날라가. 우리 나이는 한쪽으로 나가면 한쪽으로 바로 빠리잖아. 들어마 있는 거 막 달리기 하면 쑥 빠져나가 또.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 머리 흔들거리지 마셔 수업 시간에. 그나마 어렵게 몇 개 넣어놓고 빠져나가면 어떡해.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신청하는 것까지만. 자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공공시설의 용지가 나와 있어. 자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계획 기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자 둘째 줄 끝문장 위치나 면적 등에 관하여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위치 다음에 지목인데 여기는 면적이 나왔네. 맞아 틀려? 여기다 지목 넣으면 맞아 틀려? 틀려. 여기는 공공시설 용지라고 했으니까 지목을 따질 필요가 없어. 어차피 공공시설 용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 그럼 뭐야? 도로하고 명칭이 다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자 지목 위치 다음에 뭐 나와? 지목 그리고 면적이 나와. 근데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계획 적용 안 할 때는 거기다 지목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혹시 책에서 그거 빠진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 간혹 있어. 빠진 거 아니야? 원래 맞아 그렇게. 그 다음에 용도 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은 자, 왜 용도가 폐지되는가? 첫 줄 끝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뭐가 되는? 대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뭐 해줬어? 설치해줬어. 이미 설치해줬으니까 종전에 있던 것은 용도가 뭐가 돼? 폐지가 되는 거지. 그 폐지가 돼서 못 쓰게 된다면 환지 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그놈 땅을 뭘로 쓴다?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사용해. 자 다음 장 넘기시고 채비지 보류지 마지막 나오죠. 자 채비지는 자 먼저 보류지부터 먼저 그러면 보류지는 무슨 땅?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땅이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말은 우리한테 환지해주는 땅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무슨 용지로 쓰려고? 공공시설 용지로 쓰려고 남겨놨어. 여러분 환지해 줄 때 갖고 있는 땅을 자 증가해줘, 감소해줘? 감소. 여러분 땅은 전답 임야니까 대지로 줄 때는 감소를 시켜. 그럼 감소시켜서 남는 땅이 전부 뭐다? 보류지야. 그럼 보류지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써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조금 띄어서 시행자에게 주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채비지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럼 채비지는 시행자가 팔아서 뭘로 써? 경비로 쓰는 땅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전답 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지로 줄 때에는 환지를 줄 때 많이 주진 않겠죠. 더 줄여줘. 왜?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줄여준다는 이야기야. 줄여놔야 그 땅이 많이 남게 되면 나중에 뭐를 써야 되니까 공공시설을 만들 때 써야 되니까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남게 되는 땅을 뭐라고 부른다? 보류지라고 불러. 보류지라고. 그 중에 일부를 시행자에게 주었을 때 그 땅은 채비지가 돼. 채비지는 뭐 할 때 써? 필요, 경비. 그놈 팔아서 경비로 쓰는 땅. 그럼 여러분 채비지 시행자가 팔 때 사면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런 땅을 사놓으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투기는 못 들어가. 이 법률 자체가 투기는 못해도 뭐 투자하게끔 해놨지. 그럼 시행자가 팔려고 하는 땅 사놓으면 값이 높아 낮아? 낮게 사는 거죠. 공사 끝나면 나중에 비싼 땅이 돼. 대신에 등기 해줘 안 해줘? 아직은 안 해줘. 돈 줘도 등기는 안 해줘. 언제 등기해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어야 등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등기 안 해주면 안 사 그러거든. 이거는 사도 상관없어. 채비지는 사도 바로 등기 안 해줘. 돈만 주고 증서만 하나 주는 거야. 증만 하나 줘. 그놈 하나 갖고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되고 뭐 할 수 있어? 등기할 수 있어. 그때 여러분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줬어도 등기는 여러분 거로 안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사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기 직전에 등기 안 돼준다 그러면 안 사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사기치는 땅이 아니거든.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에 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이나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자 밑줄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보류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한다.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뭐한다? 충당하게 된다고 그래요. 자, 나는 아직은 주택법을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보류해 놓고. 자, 그리고 저 3번에 오면 조성토지 가격평가 나오죠? 자,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자, 둘째 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해.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누가 먼저 평가? 감정평가업자가 먼저 평가를 해. 그리고 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수용 방식은 무조건 뭘로 했어? 감정가격으로 했어. 거기는 감정가격. 여기는 감정가격으로 바로 안 했어. 평가해 놓은 값을 협의회 뭐 거쳐?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해서 달라 방식이. 자, 그 다음에 인가는 두 개만 읽으시면 돼요.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가 아닌 시행자? 행정청 아닌 시행자만 환지계획 작성하면 자치도지사 시장 등에게 뭐 받는다? 인가 받는다. 자, 그것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오른쪽 절차는 뭐 읽으실 건 없고. 그래서 자,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환지 예정지 지령이 나올 거예요. 그거 들어갈게요.